자, 저번 시간에 사회복무 보충력에 있는 각 신분별로 이제 그 조항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앞 시간에 이제 저번 주에 사회복무요원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보는 바와 같이 보건의사라고 되어 있는데, 보전법수,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그 다음에 공중방역수의사, 요거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아마도 그거 뭐죠? 전산요원, 네, 그거까지 해가지고 아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법 제34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1항 병무청장은 주어가 병무청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전법수에는 병무청장이 관여를 많이 합니다. 뭐 그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뭐냐면은 보전법수는 의사하고 뭐 법무관이고 하다 보니까 자식들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지방 병무청장을 만만하게 본다는 거지, 이놈들은. 아니,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는 어떤 한 클래스 위에 있는 병무청장에 내가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돼요. 됐죠? 네, 물론 지방 병무청장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 특히 지방 병무청장이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맞죠? 물론 뭐 관리감독 이런 거는 병무청장이 하지만 그것도 위임하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보전법수 얘네들은 나름 말 안 들을 것 같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병무청장이 놔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 판정검사, 전담의사, 이제 앞으로 병판검사라고 할 겁니다. 병판검사. 전문의사는 아닙니다. 전문의사는 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의 공무원 직업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전담의사. 이게 이제 복무하는 거고. 근데 요 가로가 생략되면 틀립니다.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전담의사는. 자, 저번에도 한번 신체 검사는 한의사하고는, 한의학 보내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전담의사는 한의사 자격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기술을 해놓다 보니까 보건의사 나오고 전담의사 나올 때는 여기서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게 반드시 가로가 나와야 됩니다. 생략되면 틀립니다. 그래서 보건의사와 전담의사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보충력에 편입합니다. 자, 1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58조 1항 1호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장교로 가는 겁니다. 장교로. 58조 1항 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 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의무 장교라 못 간 거야. 그런 사람, 그래서 의무 분야의 현역 장교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되지 아니한 사람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2호 58조 2항 1호. 네. 요거는 이제 후보생.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들. 됐죠? 네, 후보생 과정을 거쳤는데 어떤 이유로 뭐 예를 들어서 후보생 과정을 했다가 뭐 신체 어떤 검사에서 이게 약간 결격 사유가 되고 장교를 못 간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건의사 또는 전담의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력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1호부터 3호까지의 이 편입 대상이죠. 편입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1항에 따라 보건의사 또는 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 이게 잘 보세요.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하며, 이게 그냥 얼핏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하면 이러겠습니다. 그러면 군사교육 소집, 군사교육 소집은 복무기간에 산입 안 한다는 겁니다. 해당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해당 분야. 해당 분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의사면 의사, 의무 분야. 수의사면 수의사, 맞죠? 수의 분야. 이거거든요. 무조건 기본 3년은 복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군사교육은 산입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3년간 복무해야 하면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사망. 1항에 따라 보건의사 또는 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하는데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요거 때문에 이렇게 연결지면 돼요. 사항, 보건의사 또는 전담의사의 편입,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69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뭐가 이 페이지는 뭐 빡빡하게 막 써놨어요. 촘촘하게 써가지고 꼴보기 싫죠. 답답합니다 그냥. 근데 별 내용 없어요 보면은. 1항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래 되는데요. 통상 우리 공부할 때 보범농 이러죠. 맞죠? 보법농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장관은 다음에 보건의사, 홍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 수의사의 필요인원 등 인력 수급 계획을 매년 며칠? 9월 30일까지 누구에게? 지병장이 아니고 병무청장. 71대는 국방부 장관 나왔는데 병무청장입니다. 병무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전담의사 빠져있죠? 맞죠? 네, 전담의사는 병무청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병무청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필요인은 인력 수급 계획 여기에는 빠져있는 거예요. 주어도 보십시오. 병무청장 있습니까? 병무청장하고 협의해야 된다며. 여기 문장 보면은, 맞죠? 네, 그 병무청장, 그 전담의사는 병무청 소속이기 때문에 병무청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협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빠져있는 겁니다. 협의해야 됩니다. 다만, 공중방역 수의사, 공중보건의사가 아니고, 공중방역 수의사의 인력 수급 계획 중 공중방역 수의사 필요인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병무청장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이렇게 바꿔서 71회 때 나온 겁니다. 공중방역 수의사는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리얼인지 아니면은 뭐 잘 모르겠는데 수의병과 장교들 있죠. 지금은 많이 생겼는데 예전만 해도 수의학과가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반려동물 이런 것들이 많이 그거 해갖고 돈 잘 보고 하다 보니까 수의학과가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 수의학과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수의장교들이 통상 군에 또 많이 필요했었어요. 왜냐면은 뭐 군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얘네들이 뭘 했냐면은 부식검사. 우리 이거 밥 먹는 식자재 이거를 얘네들이 전담했어요. 식검장교를, 식품검사장교라고 했거든요. 얘네들이 대부분 보면은 수의장교들이에요. 네, 수의장교들이 많이 했어요, 그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자는 얼마 안 되는데, 또,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필요한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됐죠?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2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보건의사, 전담의사, 홍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편입지원서. 자, 보전법수라 그럽니다. 줄여서. 자, 앞으로 제가 강의 때 보전법수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요 네 개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전법수 편입지원서, 전자문서 지원서 포함을 편입되는 해, 다음 해가 아니고 그 당해 2월 며칠? 10일. 자, 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며칠? 15일이 되는 날. 3호.
뭐죠? 3호가 뭐죠? 요거. 법무관. 요거 얘기하는 거죠? 네.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만 118조 2항 또는 119조 2항 호단에 따라 의무 법무 수의 분야 현역 장교 편입 지원서나 의무 법무 수의사관 후보생 편입 지원서에 의무 법무 수의 분야 현역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는 자동으로 보건의사, 전담의사, 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에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보전법 수의사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장교 지원서 또는 후보생 지원서를 쓸 때 그게 아마 칸이 있을 거야. 만약에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장교로 인간할 경우에는 나는 뭐 보전법수로 갈 것을 희망합니다. 뭐 이래갖고 동의, 부동의 뭐 이래갖고 체크하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막 빡빡하게 써놨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특히 2항. 예. 결국 편입지원서 갈 사람들은 편입지원서 내라. 맞죠? 그 날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서 쓸 때, 장교하고 후보생 지원서 쓸 때, 만약에 이쪽으로 내가 장교로 못 간다. 그러면은, 보전법수로 가겠다. 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원서 낸 것으로 퉁친다. 뭐 그 얘기죠. 그게 끝. 장황하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코의 사람,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은 갈 수 있다 그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호. 법 제34조 1항 각 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 장교 지원한 사람 중에서 장교로 못 가고 보건의사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 2호. 법 제34조 1항 2호. 후보생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전담의사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3호. 34조의 6, 1항 각 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 편입을 원하는 사람. 후보생 중에서. 그러니까 법무사관이죠. 네, 후보생 가려고 그랬는데 장교로 못 가고 공익법무관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 그 얘기죠. 4호. 법 제34조의 7, 1항 각 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생 마찬가지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편입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내용 아닙니다. 자, 3항 병무청장은 계속 주어가 병무청장으로 나옵니다. 보건의사, 법무관, 수의사. 마찬가지로 전담의사는 빠져있죠. 네. 보법수의 편입에 있어가지고 법 제34조 1항 2호, 2호 이게 후보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 후보생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합니다. 자, 4항 병무청장은 전담의사, 전공 분야별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네. 아까 필요인은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죠? 1항에서 인력 수급 계획에 의하고 제출하는데 병무청장과 9월 30일까지 뭐 이렇게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전담의사는 내가 뽑는 거니까 여기다가 별도로 조항을 연 겁니다. 필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의 1항 2호 마찬가지 후보생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전담의사에 편입합니다. 됐죠? 자, 6항 병무청장은 법 제34조 1항 34조의 6 1항 34조 7 1항 관련 해당되는 조항들입니다. 에 따라서 보건의사, 법무관, 수의사, 공중방역 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보법농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7항 6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보법농림부 장관은 근무지를 정해서 보건의사, 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를 배치한 후에 그 근무지 및 명단을 날짜 없습니다.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장이 각 그 보법농 장관한테 명단을 이렇게 선발이 됐어.
그래갖고 명단을 주면은 그 명단을 해당되는 각 그 보건용 장관들이 근무지하고 그 다음에 뭐죠? 근무지를 정해갖고 딱 그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근무지 명단을 또 병무청장에게 공유 차원에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날짜는 없죠. 8항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보전법수의 편입 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은 생략을 할게요. 법 제34조의 2 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입니다. 1항 전담의사는 병무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봅니다. 임기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일반직 공무원은 전문의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군인 보수의 범위에서 보수와 직무 수행이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2항 병무청장은 주어 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 직무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하고 신체검사 업무 등에 복무하게 해야 하며 병판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서 3개월 숫자 6개월 아닙니다. 범위에서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코드 있죠? 어디지? 요거죠? 네. 우리가 뒤에 언급이 될 건데, 이거 그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3개월 범위에서 수련을 한다. 일찍 삼수 그런데 그 삼수가 3수련. 일찍 삼수 뭐 이렇게. 1개월에 뭐 직무교육인가? 뭐 그렇게 나온 겁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3항 2항에 따른 의무복무, 명령, 직무교육 및 수련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항 전담의사는 신체검사 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항 병무청장은 계속 주어가 병무청장으로 나옵니다. 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 및 감독을 합니다. 6항 복과 공무원법 33조 각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고 전담의사가 같은 법 69조 1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합니다. 이게 뭐 찾아보면 당연퇴직 조항이고 요거 뭐 결격사 의혹하고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냥 알 필요 없습니다. 안 된답니다. 자, 7항 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까 임기제 공무원에 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릅니다. 대통령령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사회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행령 제69조의 2 전담의사의 복무 등입니다. 1항 병무청장은 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2항에 따라 신체검사 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근무지, 그 다음에 해당 분야를 지정한 의무복무 명령서를 작성해서 의무복무를 명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 직무교육이죠. 실시해야 됩니다. 자, 2항 전담의사는 1항에 따른 의무복무 명령서에 기재된 날짜에 채용된 것으로 뭐 예전에는 이게 이런 거 갖고 뭐 편입으로 바꾸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채용된 것으로 이거 뭐 가로용어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잠깐만요.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복무 명령은 임기제 공무원 일반직 아니죠. 임용 발령으로 봅니다.
사망.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의무복무 명령서가 의무복무 개시일 전에 뭐 개시 며칠 전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개시일 전으로 돼 있습니다. 전담의사로 채용될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복무 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사항.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의사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전담의사의 신상변동, 근무상황, 그 밖에 전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 통상 이렇게 보면은 병법도 그렇고 다른 법도 그렇고 뭐 약간 뭐 어떤 서식, 양식 뭐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국방부로 영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항 지방병무청장은 이게 병무청장 아니죠? 지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69회 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서류하고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은 국방부령이 많다. 전담의사 근무상황 평가서에 의하여 전담의사 근무상황을 평가한 후에 매 반기 종료, 분기 아닙니다. 매 반기 종료 후에 15일 이내,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6항 제34조의 1항에 따라 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보수에 준합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담의사에 대한 신분박탈 법 제34조의 3이죠. 이것도 시험에 예전에, 최근은 아닌데 예전에 뭐 나왔었습니다. 자, 전담의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수로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박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다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1호, 의사,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입니다.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면허가 취소도 들어갔고 자격 정지도 해당됩니다. 우리 그 승선근무예비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승선근무예비하고 편입 취소 사항에 보면은 항해사 기관사의 자격이 취소, 정지는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신분 박탈, 전담의사의 신분 박탈은 정지되더라도 박탈합니다. 신분은. 왜? 일단 자격 정지가 됐어. 그러면 전담의사로 역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신분 박탈하는 거예요. 됐죠? 네. 2호, 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에 직무교육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교육에 안 가는 거죠.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34조의 이 제4항을 위반해서 통틀어 며칠 이상?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공모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세 가지는 신분을 박탈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네. 신체 장애 또는 정신장애, 이 장애는 1년. 그 다음에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때는 3개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에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이거는 3개월. 그 다음에 5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요. 형이 선고된 게 아닙니다. 일단 기소된 겁니다. 기소되면 박탈입니다. 기소된과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6호, 신체 등급 판정 등 신체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4호부터 또 7호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됐어요. 할 수 있다라고. 됐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냥 몇 호부터 몇 호, 그러니까 1호부터 3호까지 이걸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꺼내지 않고 그냥 뭐 포괄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밑줄을 딱 꺼놓고 다음과 원하는 해당의 경우를 찍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골라라 그러면 1호부터 7호까지 다 고를 거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네. 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포괄적으로. 그러면은 네, 1호, 2호, 3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하나 딱 뜯어내가지고 풀이를 했다. 그러면은 신분 박탈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 겁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위주로 나오겠죠. 숫자 위주로 하나 바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또 막 공식 아닌 공식을 막 숙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1호부터 3호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는 확인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딱 명백하게 나와요. 면허 취소, 자격 정지 딱 나오잖아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 안 왔어. 출석 체크 하잖아요. 다 알잖아. 뭘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해.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탈하고 뭐 이런 거. 얘네들은 뭐 확인 절차가 필요 없던 딱 무조건 뭐 확인 필요 없어. 그냥 신분 박탈 해야 돼. 근데 4호부터 7호까지 내용을 보면은 한번 이거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거는 확인해보고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면 됩니다. 됐죠?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도 막연하게 외우는 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숙지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 시행령 제69조의 3 전담의사 직무교육 및 수련입니다. 1항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라 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 범위에서, 여기 나오죠? 1개월 범위에서 3개월 아닙니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3개월 아닙니다. 일찍 삼수, 여기서 나온 게 직무교육이죠. 수련은 3개월, 직무교육은 1개월입니다. 1개월 범위에서 병역 처분의 기준,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대통령은 아니죠. 국방부령입니다. 2항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며칠 전? 특이한 날짜 3일 전까지, 3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3일 전까지, 이거는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3항 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 군의관 근무 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수련 종료 후에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4항 1항과 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 과정 및 수련 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수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직무교육, 약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봅니다. 5항 병무청장은 1항과 3항에 따른 직무교육 기간과 수련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지급하여야 한다, 뭐 사회복무용 가면은 지급하여야 한다 돼 있고 뭐 이런데, 여기는 뭐 돈 잘 버는 애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뭐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서 지금은 뭐 그렇게 이거 가지고 장난치진 않을 것 같은데. 전담의사하고 뭐 보전법소는 돈 잘 버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시행규칙은 승인하고요. 시행령 69조에서 전담의사 근무지 이탈 등 1항 지방병무청장은
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 2제 사항에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병판검사 업무 외에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항 지방병무청장은 전담의사가 장기 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에 사유로 1개월 이상 30일로 안 돼 있어요.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서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전담의사만 1개월로 돼 있어요. 나머지 보건의사하고 그다음에 뭐 수의사, 법무관은 또 30일 이상 이렇게 돼. 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크게 뭐 이거 가지고 뭐 장난치지 않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1개월 돼 있다고 해서 맞는 문장으로 나오는데 30일 아니야 이거 끊지 말라는 거예요. 전담의사만 독특하게 1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 제34조의 4 전담의사 복무기간 연장 등입니다. 1항 전담의사는 복무기간 동안 34조의 2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신처검사 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2항 병무청장은 전담의사가 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 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했을 때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몇 배? 5배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병무청장은 전담의사가 직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1개월로 나오죠. 30일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담의사가 34조의 3, 4호에 따른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됐죠? 네,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전담의사 신분 박탈하면 결국에는 편입 취소돼요. 편입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4항 병무청장은 전담의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게을리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 감액하거나 견책, 경고 아닙니다. 견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담의사가 34조의 3, 2호, 3호, 5호, 6호 및 7호 아까 이제 신분박탈 조항 있죠? 신분박탈할 수 있는 그 조항에 있는 각 해당되는 경우인데 2호가 뭐죠? 그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3호가 8일 이상 근무지 이탈인가? 그거고 5호가 기소되어 이래 되면은 신분박탈 사유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6호 신검을 신체검사를 부정하게 한 거. 그 다음에 7호 그 밖에 뭐 근무불량 뭐 그거 하여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찾아보시지 마시고 신분박탈 사유예요. 그거만 아시면 돼요. 신분박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 8일 이상은 벌칙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게 7일 이내로 됐습니다. 기간 동안 해당 직장에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35조의 2항에 따라 연장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처벌을 안 하겠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법 제34조의 5 청문. 병무청장은 34조의 3에 따라 전담의사 신분을 박탈하려면 청문을 해야 됩니다. 청문이 두 군데 나오죠? 두 군데 나와요. 청문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고 전담의사의 신분 박탈에 청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죠? 고등학교 그거 있잖아요. 무슨 양성기간? 거기에 그 양성기간 취소? 거기에 보면은 청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주어가 국방부 장관, 여기는 전담의사는 당연히 병무청장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시행령 제69조의 5 복무기간 연장 명령입니다.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 4 및 35조의 2에 따라 예항에 따라 전담의사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 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 연장 명령서 의무복무 명령서가 아니죠. 복무기간 연장 명령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0조 시행령 70조 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입니다. 1항 보전법수 의무복무기간에 해당 분야에 복무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해당 분야에 복무한 날부터. 아까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2항 보건의사 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국에는 공중보건이 보건의사를 얘기하는 거고, 지방병무청장은 전담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발생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전공의 수령기간, 그 다음에 2호,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에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여기 또 30일로 표현되어 있죠. 통틀어 30일. 아까 전담의사만 나오면은 1개월로 되어 있었죠. 여기 보건의사가 따라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30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전공의 수령기간하고 직무 외 사유로 병가죠. 결국에는 30일 이상의 통틀어 30일 이상의 병가. 이거는 복무기간에 산입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맞죠? 맞죠? 예. 자, 사항 공익복무관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 사유 똑같습니다.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마찬가지로 14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5항 신분만 달라졌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는 의무복무기간 중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통틀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공중방역 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농림부 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70조의 2 복무 이탈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 등의 자녀 복무입니다. 자, 1항 복무를 중단하는 것은 각 주무부 장관? 부서장, 맞죠? 주무부서장이 하는 걸로 다 돼 있었죠. 예체요원은 문체부 장관이 했었고요. 사회복무요원은 중앙행정기관의장인가? 복무기관장인가? 하여튼 그렇게, 복무기관장.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은 관련 법, 89조의 벌칙이죠. 벌칙 조항 2호부터 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보전법수를 165조 2항에 따라 수사기관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됩니다. 주어 잘 보셔야 됩니다. 주어. 자, 2항 병무청장의 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의 제2항, 35조의 2 제2항, 35조의 3 제2항에 따라 보전법수의 편입이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편입 취소했으니까 이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지방병무청장에 돌려보내. 자, 3항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의 2항, 35조 2 제2항, 35조 3 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그 다음에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유예되었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혈액병으로 입양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집하여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사회복무요원의 예체, 보전법수 약간씩 차이가 나죠. 맞죠? 사회복무요원은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신분으로 갈아타는 게 없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갈아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복무하는 거를 형의 선고받은 사람은 그 복무기관장이 떳떳하니까 야 마음 가다놓고 다시 기억나시죠? 근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복무기관장이 잘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병무청장이 야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다시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해 가세요? 네. 거기는 형의 선고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차이가 납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주어가 차이가 났고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건 똑같았어요. 예체는 형의 선고를 받으면은 어떻게 했죠? 취소, 편입 취소했고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한 사람은 계속 복무
예체회원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맞죠? 자, 근데 보전법수는 형의 선고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일단 기소만 되면은 전부 다 편입 취소입니다. 그 차이 나죠? 왜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너 임마 신분, 야, 그만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그래 있으면은 기소당한 것만 해도 너는 이거 계속 복무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형의 선고를 받았든 형의 선고를 안 받았든 기소만 되면은 너는 그냥 아웃.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편입 취소된 사람 중 뭐 이게 확정된 사람, 선고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전부 다 어떻게 하죠? 갈아타게 하잖아요. 현역병으로 입양하거나 사회복무원으로 보내버리죠. 맞죠? 약간 차이가 납니다. 5항 보건의사, 전담의사, 법무관, 수의사가 법제 35조 3항, 35조 2 3항, 35조 3 2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양하게 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 각국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는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1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명을 쓴 사람이겠죠. 그 복무 중단 기간을 일단은 갈아탑니다. 무조건. 일단 안 돼요. 기소만 되면 뭐 무죄든 뭐든 일단은 현재 보전법수에서는 편입 취소입니다.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근데 누명을 받은 사람, 결백한 사람은 그 복무 중단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현역병으로 입양하거나 사회복무에 소집되기 전 해당 복무 분야에서 일단 복무한 것으로 봐주겠다. 그 얘기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계산 공식, 현역병, 사회복무에 나눠져 있고 이 내용은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공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항 법 제35조의 3항 후단, 35조 2의 제3항 후단 및 35조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란 여기 계산 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6개월 미만이면 현역병으로 안 보내고 사회복무원으로 보내잖아요. 맞죠? 그 다음 시행령 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만료입니다. 1항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분야 보법농 장관은 보건의사, 법무관, 수의사가 복무기간을 마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의 명단, 보충력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 전달에 10일까지 다른 거와 똑같죠?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전담의사는 빠져 있습니다. 왜? 병무청장이 소속이니까. 2항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친다는 날로 명시한 복무만료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 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부 장관, 지방병무청장, 실질적으로는 지방병무청장, 병판감사장이 있으니까 지병장한테 병무청장이 뭐죠? 이거 병역증. 그거는 이제 보내주는 거죠. 개인한테 이제 분별해야 되니까. 그 다음 법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법 제34조의 6 공익복무관의 편입. 신분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자, 1항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양 대상자는 당연히 보충력에 편입합니다. 다 장교 후보생에서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1호 현역병 입양 대상자로서 58조 1항 2호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 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에서 편입이 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2호 58조 2항 2호에 따른 법무상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 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3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력 사소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2항 1항에 따라 공익복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3항 1항에 따라 공익복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하며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반응이 없어. 산입하지 않습니다. 역시 고단수십니다. 산입 안 합니다. 4항 공익복무관으로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지금 다 표정이 다 어떠시냐면은 니는 떠들어라. 충분히 이해갑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이거 예전에는 이거 똑같습니다 하고 퉁치고 확 넘어갔거든요. 지금 읽어요. 같은 내용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요 사망이 주어를 바꿔갖고 71회 때 출제가 돼버렸어요. 안 나오다 한 번도 나온 적 없었거든요. 이걸 딱 생뚱맞게 냈네. 그러니까 강의 때 또 이게 또 넘어가기가 좀 뭐한 거야. 그냥 다 읽어봐요. 자, 34조의 7 공중방역 수의사의 편입. 근데 빨리 읽고 지나갑니다. 1항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원안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 수의사를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보충력에 편입합니다. 똑같습니다. 1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58조 1항 4호에 따른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의 편입을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들. 58조 2항 4호에 따른 후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들. 3호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소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항 1항에 따라 공중방역 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되고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위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3항 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십시오. 지병장으로 70일에 나왔었습니다. 1항에 따라 공중방역 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55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을 합니다. 이 경우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2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항 그 밖에 공중방역 수의사 편입,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신상면허 통보. 이것도 거의 신분만 달라지고 비슷합니다. 법제 35조 보건의사 등의 신상면허 통보 및 처리입니다. 1항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지방병무청장. 병무청장으로 안 돼 있죠. 병무청장 안 돼 있습니다. 신상면허 통보 이런 거는 지방병무청장 내 소속인 부서장이 해야지. 지방병무청장은 보건의사, 전담의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면허 통보니까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호 72회 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의치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그 다음에 2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며칠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8일 이상 7일 이내 이렇게 나누는 거는 결국에는 8일 이상은 벌칙을 적용하겠다. 7일 이내는 복무 연장을 시키겠다. 그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6호 국가공무원법 33조 각호 원안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33조 2호 및 5호 같은 법 제69조 1항 단서 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되어 있는 거 1호, 2호, 3호, 6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소사유가 된 거죠. 취소사유. 맞죠? 아닌가? 내가 지금 헷갈리나? 맞아요. 1, 2, 3, 6호는 편입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1호부터 6호까지는 신상면허 통보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빨간 걸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신상면허 통보 사항인데 편입 취소로 가는 겁니다. 자, 2항 병무청장은 주어 지병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보건의사 전담의사가 1항 1호, 2호, 3호, 6호 원안에 대한 경우에는 그 경우와 아까 앞서서 공부했던 34조의 3 신분박탈 전담의사의 신분박탈이죠.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결국은 편입 취소로 갑니다. 1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 4호가 뭐였죠? 7일 이내였죠. 이탈 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 기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합니다.
사망, 이항에 따라 보건의사, 전담의사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해서 대통령으로 전환 기준, 계산 공식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원으로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할 사람 중 대통령 전환 기준, 계산 공식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신분만 달라집니다. 35조의 2, 공익법무관 신원명령 통보 및 처리입니다. 1항, 법무부 장관은 공익법무관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부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호, 공익법무관 임명되지 못한 경우.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에서 이탈,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자,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는 통틀어 7일 이내 기간 동안 해당 직장 이탈,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33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33조 2호, 5의 같은 법 69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1, 2, 3, 5는 편입 취소에 사유가 되는 거죠. 2항, 병무청장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1항, 1호부터 3호까지, 그 다음에 5호, 1, 2, 3, 5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편입을 취소하고, 1항, 4호, 7일 이내죠. 복무이탈, 또는 해당 미복무.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 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합니다. 3항, 이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 신분으로 복귀해서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남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원으로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수의사로만 바뀐 겁니다. 근데 약간 약간이 좀 깨름직한 게 있어요. 자, 35조의 3, 요 페이지까지 보고 휴식 좀 시작해요. 수의사의 신상면허 통보 및 처리입니다. 1항, 농림부 장관은 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마찬가지 14일 이내 병무청장에 통보해야 됩니다. 1호,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 정지된 경우.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호, 수의사 관련 법률에 따라 공중방위 수의사로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4호, 수의사 관련 법률에 따라 공중방위 수의사 신분인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5호,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33조 각호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기로 한정한다 그랬죠. 6호,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 기간 동안 근무기간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 7호,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8일 이상 복무 이탈, 해당 미복무 그게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벌칙에는 또 있어요. 벌칙에는 나와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출제위원이 8일 이상을 집어넣고 오답을 유도할까요? 안 합니다. 몰라요, 그런 거 걔네들. 그러면 뭐 때문에 얘기하느냐? 이대로 나왔어. 8일 이상이 왜 없지?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수의사만큼은 좀 틸라고 자기 나름대로 좀 이게 약간 튀게 보이려고 8일 이상을 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도 않은 얘기인데 아마 졸면서 빠뜨린 것 같아요. 자, 2항 병무청장은 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1항 1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 정한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원으로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할 사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원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항 병무청장은 공중방역 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이 1항 6호, 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 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합니다. 졸지는 않은 것 같아. 8일 이상 그거는 편입을 취소하고 이런 말이 없잖아. 맞죠? 자, 편입 취소에 8일 이상이 없어요. 수의사가 희한하게. 근데 벌칙에는 있습니다.
그렇게만 정리해갖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